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로 해서 약간 몸살 감기인데, 목이 조금 아직도 여전히 조금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몸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목이 조금 부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발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울림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몇 년 전서부터 조금 무리하거나 이러면은 눈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같이 우리가 글을 읽는데 저도 그래도 준비를 하느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현토 이렇게 토를 붙이고 이러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제 하다 보니까 모니터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혹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도덕경 버섯 30장이죠. 예. 요 내용 중에서 아주 몇 가지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은 어느 장, 1장에서부터 81장 가운데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겠지만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세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을 말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서 이렇게 이제 뭐뭐로서 도로서 인주, 인군을 돕는 사람은 뭐뭐로서, 그러니까 도로서. 예. 그렇죠. 이것도 판본에 따라서 이 놈자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놈자자가 있으면은 도로서 임주를 돕는 사람은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주격으로 현토가 붙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행본에는 이 놈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서 주인을 인주를 보필해야 하고 그럴 때는 현토가 하고 이렇게 되죠. 자, 하고. 이도 하고를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합니다. 병으로서 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느낌으로서 보면 아시면 되죠. 부국강병. 이제 군사 이런 거. 군사로서 천하를 이렇게 강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말의 의미가 안 되죠. 그죠? 이때 강은 윽박지르다. 압력을 행사하다. 이런 거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패권을 진 사람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력도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천하를 사실은 윽박지릅니다. 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패권을 쥐면은 그래도 나쁜 뜻이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정학적으로 조금 굉장히 예민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패권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지역에서 패권의 어떤 경쟁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처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도로서 인주를 보필하고 군사로서 천하를 윽박지르지 않나니 해서는 안 되니 이런 뜻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도로서 인주를 보필하는 사람은 군사로서 천하를 강압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후세에 많은 인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 사각, 그 일이 호라고 하는 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자주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환으로 많이 읽는데 실질적으로 선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라고 읽어도 되지만 선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가 자주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돼. 뭐뭐뭐 하나니, 뭐뭐뭐 하는 것은 뭐뭐뭐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이게 알기 쉽게 인과 응보다. 응보. 내가 병으로서 천하를 압박지르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병으로서 군사로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사가 자주 돌이킨다 이런 있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군대가 사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이렇게 해서 군대가 동원되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이 생한다, 일어난다. 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고 나쁜 형극, 쓸데없는 덤불이 일어난다. 이런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 소리. 흉년이 든다. 똑같은 말입니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대군이 지나간 뒤에 큰 싸움이 벌어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발생되어진다. 자, 이게 전국 시대에 정말 벌어졌던 그때 당시 사회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유가 이요. 여기서 이제 이 과자가 이 결과 가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 왕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해결이 되다, 건지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정도다 이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해결하는 정도가 좋을 것이요. 해결하는 것이 좋은 정도다. 억지로, 감히 억지로. 이것은 강은 억지로 이런 소리. 억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이 저거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하는 정도로서 끝나야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병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취하되 이것도 그 노자의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떠한 그 글쓰기 방법이죠. 사고 방식이죠. 그 과단 있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결하되 어떤 문제를 해결하되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되 자랑하지 말며 똑같은 말이죠. 해결하되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해결하되 부득이할 따름이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정도. 이 부득이란 말 제가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해결할 정도로 하고 강권으로서 상대방을 강압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여기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것들, 뭐 현상이라든가 어떤 그 행위들이 또는 사물들이 굳세지면 강해지면 반드시 반드시 힘을 잃게 된다 이런 소리죠. 나약해진다 소리. 강해진 다음에 나약해진다는 거죠. 자, 패권을 어떤 나라가 쥐었다 하더라도 그 패권을 영원히 진 나라는 없죠. 결국은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한 500년, 1000년을 패권을 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00년 뭐 역사에서 가장 그 장구한 패권을 진 나라죠. 그러나 결국은 노쇠해졌다.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은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것은 부도다 이렇게 그냥 이것은 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행동들은 도가 아닌 경우는 일찍이 마무리가 된다. 일찍이 끝난다. 일찍이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30장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자, 왕필이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보죠. 도로서 인주를 보필하고 오히려 병으로서 천하를 강압해서는 오히려 병으로서 천하를 강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가 왜 토가 온이냐 이렇게 쓰여져 있냐면은 오히려 그 병권으로서 천하를 강압해선 안 되는데 이런 소리죠. 하물며 요 황자 때문에 그래요. 황자 전에는 뭐뭐온, 뭐뭐이온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물며 인주가 몸소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랴.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건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정도로서 해야지 병으로서 천하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게 누구죠? 전국시대 때 진나라죠. 진나라죠. 현재는 미중이죠. 미국, 중국 이렇게 지금 패권 전쟁이 붙었죠. 지금. 그래서 위시자 처음을 어떠한 사물에 처음을 만드는 사람들은 만드는 경우는 자 무엇에 힘쓴다. 입공 생사하고 공을 세우고 일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자 요거의 상대적인 게 유도자죠. 그러니까 위시라고 하는 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러는 것은 노자가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는 다 이런 것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나 노자는 그런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어디에 힘쓰느냐, 돌이키고 무의에 하기를 힘쓰니 고로 그 사가 자주 돌이키기 때문이다. 요거는 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한방에서 하자 잘 뭐뭐 잘한다. 자기가 한 대로 뿌린 씨앗대로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흉해한 물건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 여기서 그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산은 흉해한 물이지만 군사가 없으면은 부국강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나라는 뭐 멸망한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거를 이중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떠한 조선시대 보세요, 여러분. 문에다가 힘쓰고 문약한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약한 나라였잖아요. 무신들은 업신여기고 고려 때도 그랬다가 뭐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과 문은 여러분 항상 같이 겸해야 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명을 살상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거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여러분 싸움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뭐 선한 행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무유 소재하면 요게 제자가 바로 뭐라 그럴까? 이 제자가 바로 이 과자죠. 해결할 바가 없으면은 반드시 어떠한 손상을 벗는다. 인명피해라든가 나라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땅을 빼앗긴다든가 그렇게 됨으로써 잔황, 전묘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을 말하는 거죠. 농토가 황폐해진다. 황폐해지니 고로 형극이 생겨난다. 여러분 전쟁 나는데 농사 짓는 거 돌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관은 오히려 죄와 같다. 해결하다, 건지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은 군사를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선자 단지 이 취라고 하는 것은 나갈 취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의다 이렇게 이의 세 개를 쓸 때는 완전히 단정지어서 어떠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어조사죠. 단정적인 어조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왜 이렇게 글을 쓸까? 한문에 대해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또는 이다 이렇게 두 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빼고 취이 재난 의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글을 쓰는 데서 이 세 글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문에서는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가져도 글이 되는 거예요. 취이 재난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글의 장식 같은 겁니다. 장식. 후세에 보면은 글들의 장식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걸 왜 이게 뭐지?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별것 아닌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경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 예, 무의자연이잖아요. 예, 무의자연. 예, 그러나 글에는 여러분, 예,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형용사 또는 막 부사, 예, 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용사, 부사 또는 반복적인 것들, 예,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예, 상당히 세련되어진 글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 예. 병력으로서 천하를 억지로 취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이렇게 결국은 되지 않았죠. 진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천하가 통일이 되었죠. 예. 내가 사도로서 좋게 여기지 않고 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쓴 것이다. 예. 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사의 어떤 그 패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득이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요런 식의 글쓰기 방식도 있습니다. 근교 지유리오, 또는 근자 빼도 됩니다. 하교지유리, 어찌 교만함이 있겠는가, 또는 어찌 자부심과 같고 상대방에 대해서 교만함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자, 이런 문제 논어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글 쓰는데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 유자 대신에 또 위자를 써도 돼요. 예. 어찌 근교를 하겠는가? 어찌 근교한 마음을 두겠는가? 예, 괜찮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자, 공자가 천하가 도가 행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는 구이 땅에 가서 살겠다. 배를 타고 나는 구이 땅에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많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로는 어떤 사람이죠? 용감하고 성급한 사람이죠. 자로가 발대서 거기는 오랑캐 땅이고 그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하냐면, 군자 거지면 하루 지유리여, 이런 말씀. 하루, 군자가 거치하면 어찌 노함이 있겠는가, 비루함이 있겠는가. 똑같은 문체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되어 있을 뿐이지,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논어라든가 맹자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변형을 주어가지고 글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사를 쓰는 데 있어서 병사를 동원하는 이유는 비록 공을 취하고 잘 문제점을 어려운 문제점을 잘 해결하게 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러분, 재난의 어떤 곤란한 문제, 국가 간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은 병력을 동원하지만 그것은 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군사를 쓰는 것, 전쟁을 불사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마냥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다시 군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도 불편하고 말하는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다만 마땅히 폭란을 제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억지로 강압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이것도 문법적으로 약간 불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해석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밥으로 그냥 해석하라, 느낌으로 그냥 해석해라, 그러면 거의 얼핏 50%, 60%는 맞는다. 자꾸만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은 그게 한 70%, 80% 맞게 됩니다. 예.
장이라고 하는 건 굳세어진다는 것은 무력이 폭흥, 예, 갑자기, 예, 포라고 하는 산울폭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은 병력으로서 천하를 강압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표풍은 불종조하고 치유는 불종이라니. 예. 거센 비바람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거센 비바람은 아침에 넘지 않는다. 네, 폭우는 하루 종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바로 멈춘다는 거죠. 고로 포흥하면은 포나 갑자기나 어떤 문제가 심하게 발생되면 그것은 반드시 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일찍이 마무리되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글이 3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군사라고 하는 것, 병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은 국방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가지고 있는데, 국방이라는 게 꼭 좋은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국민들이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무기 같은 건 최첨단이라든가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거의 4분 5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좋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다. 앞에서도 흉해한 물건 똑같은 반복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그와 같은 것을 싫어한다. 군대를 이렇게 싸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싫어한다. 당연하죠. 사람이 죽잖아요. 고로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지 않는다.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군자는 그러니까 이 다음의 글도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의 글이 나타납니다. 군자는 거처하는 데 있어서 요 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이런 소리예요. 평상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이거 연거 제비연자 연거 이걸 말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소리예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싸움에 임해서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왼손보다는 여러분 오른쪽이 굉장히 강하죠. 결국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싸움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강해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인데 그 얘기에 보면은 논어나 안 나오지만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자들은 공자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의 일거수일투족 어떠한 말이라도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흉내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자가 평상시에는 왼손이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자가 이 왼손이 이 오른손의 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요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자가 오른손이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흉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평상시에는 이렇게 왼손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자네들은 나를 잘 따르는구나. 잘 흉내내는구나. 오늘 집안에 흉사가 있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감히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이고 갑자기 쓸래니까. 이런 거는 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왼손이든 오른손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병이라는 건 똑같이 반복되죠. 병은 불쌍하다. 예. 불쌍한 물건이다. 흉물이죠. 흉기죠. 이것은 군자의 기가 아니다. 예.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다. 예. 부득이해서 쓰니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글입니다. 이 통행본에는 염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담. 염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담담하다. 우리가 지금도 쓰죠. 무욕. 어떤 감정이 담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염담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 자체가 여러분 지극히 그 도가적인 용어다. 도가적인 용어다. 이게 뭐냐면 도가적인 정신 상태다. 이것을 말합니다. 도가적인 정신 상태. 담담한 거.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로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장자에 또 많이 나옵니다. 장자에.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런 말이, 용어가 나오면은 육아에서는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잘. 근데 나중에 성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공자맹자를 소위 말해서 선유라고 하거든요. 이 앞선 시대의 육아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서 이 글을 일부 어떤 글이 어떤 사람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책에는 통행본에는 섬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습, 날카로움. 이것도 여러분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 견해가 많이 다르다는 거. 갑자기 여기서 왜 뜬금없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역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무역, 염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으뜸이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이 안 된다. 다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습. 그러니까 날카로움이 중요하다. 그렇죠. 병기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백서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서본에는 아름답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아름답게 여기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 통행본에는 이기되 싸움에 이기되 이 염담 감정의 변화가 없이 담담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기더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서는 안 된다. 싸움에 승리한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미화를 하면은 싸움을 미화시키는 것, 싸움에 이긴 것을 미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게 된다. 무엇으로 해도 의미는 다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감성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고려하고 그런 마음에 가지면 좋죠. 인간으로서 갖는 건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싸움이 벌어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조금이라도 군사를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뭐 양보를 한다든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어야죠. 일단은 싸움이 나면은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는 결국 패망으로 접어 들어간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은 정말로 무섭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런 겁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점철되어 왔죠. 조금씩 어떤 세계대전이 언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무릇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하의 뜻을 얻을 수가 없다. 요와 같은 말도 여러분 전국 시대에 나타나는 사고 방식입니다. 전국 말력. 자, 맹자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낙살인자.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맹자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천하를 하나로 하겠습니까? 통일이란 말은 뭐 현대적인 용어고 누가 천하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딱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이런 거에 뭐죠? 결국은 진시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진시황의 그 통일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에 무자비했습니다. 무자비. 예를 들어서 그 병법 가운데 전쟁에서 상대방이 항복을 했어요. 예, 진나라가 그때 진나라인가? 조나라구나. 조나라가 예, 진나라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진나라한테 항복을 했는데 이때 죄송합니다. 이 조나라의 군사가 항복한 군사가 3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예, 지금도 적은 이 3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땅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항복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군인으로서 재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진나라를 그 병권을 이제 움직이고 물론 이제 그 진시황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걸 다 죽여야 된다. 30만 명을 전부 다 밤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때 목념 장군이 아마 개입된 거라서 목념 장군이. 그래서 진시황이 죽을 때 이 진시황의 큰 아들이 이 목념이 그때 북방에 가서 수비 대장으로 사령관을 있었는데 진시황의 큰 아들이 굉장히 비교적 정상적이고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목념 밑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진시황이 죽으면서 그 유서를 썼는데 그것을 이사하고 조고라는 놈이 변조를 해가지고 목념과 진시황의 큰아들을 자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때 조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업보다 아까 우리가 기사호선이라는 말 했었죠. 그 일은 자주 원래대로 돌아간다. 자기가 뿌린 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항복했으면 거둬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진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은 있었는데 진나라에서는 정말 대량 학살을 범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국 마렵의 이 통일 과정 중에서 진시황의 어떤 뛰어난 정치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세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 피비린 나는 전쟁, 비단 여러분 조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무자비하게 다 죽였다는 거. 그래서 진시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길사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경우 왼쪽을 존중하고 흉사라는 건 전쟁이죠. 그럴 때는 힘을 중요시 여긴다. 이건 힘이죠. 이거는 뭐죠? 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덕 왼쪽 덕을 상징하죠. 그래서 편장군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편장군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편장군은 좌측에 거하고 상장군은 우측에 거한다. 싸움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상장군 있고 편장군 있고 좌장군, 우장군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상장군은 싸움의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거처한다. 뭐 옛날에 우리가 그 춘추를 읽어보면 춘추자전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그 전에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 우리가 상나라 그 은어 수도 은어에서 각골문이 나왔을 때 각골문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점치는 겁니다. 점. 심지어는 주나라 때도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싸움하기 좋은 날인가, 그리고 편장군은 누구, 상장군은 누구, 모든 장군에 대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게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요것도 여러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책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없는 경우 상례로서 처리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상례로서 처리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으니 이때는 결국 슬픔으로써 임하고 요거는
비애로서 울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울고. 예. 전승에 싸움에 이기더라도 상례로서 처리를 했다. 예. 오늘 뭐 강의는 저도 문자적인 해석밖에 좀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자세히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책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 해석이 불분명해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서 이렇게 남의 글을 잘 편집해다가 다 붙여놨구나 이런 게 대번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혹시 제가 틀리는 부분 잘못 해석해놓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은 풀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60% 정도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재미 삼아서 뭐 전부리가 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노자가 추구하는 세계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